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준을 즐겁게 인싸도문사 제이콥입니다. 오늘 성격의 장단점을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쓸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 쉽고 빠르게 자소서로 밤새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은요, 먼저 왜 물어보는 것일까?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잡핏을 보기 위해요. 잡핏. 즉 여러분들이 그 직무와 너무 잘 맞는 사람인가, 그 캐릭터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자소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총 5개의 블럭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완성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블럭, 그 다음 두 번째 블럭, 이 두 가지는요 장점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장점은 어떻게 쓰느냐. 장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직무가 갖고 있는 가장 잘 맞는 장점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쓰세요. 예, 장점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는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생각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장점을 고르실 때 만약에 그 직무와의 가장 잘 맞는 장점을 내가 골랐다 칩시다. 근데 그 직무에서 필요한 장점이 내 장점이랑 맞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그 직무에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직무에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회사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다? 직무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대략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아요? 그걸 쓰시면 되는데 그 장점이 나랑 정말 맞는지 그거 꼭 생각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블럭은 나는 땡땡땡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멋있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대놓고 빵 쓰십시오. 자, 두 번째 블럭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두 번째 블럭에는요, 그 장점으로 발휘된 나의 경험, 즉 성공 경험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나의 역량이나 나의 장점을 말했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는 항상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에피소드를 쭉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장점과 경험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한 60% 정도 차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사실 문제예요. 성격의 장단점은요, 장점은 누구나 다 잘 씁니다. 근데 단점이 문제죠. 단점을 써야 되는데요, 단점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나의 솔직한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거를 너무 크리티컬하지 않은 방법으로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정말 난 도저히 생각이 안 나겠어요. 내 단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장점보다 단점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장점의 반대편, 즉 장점이 잘못돼서 반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은요, 솔직하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장점이 반대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 줄을 쓰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블럭이고요. 네 번째 블럭, 이걸 쌓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자, 성격의 장단점에서 우리가 단점을 쓰고 마지막에 그럼 극복하는 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성격의 장단점에서 단점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극복이 안 돼요. 성격의 장단점은요, 나의 캐릭터예요. 캐릭터이기 때문에 평생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극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단점이에요? 단점이 아니죠. 근데 우리 간혹 가다가 나의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네 번째 블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내가 커버하는 겁니다. 예, 문제점만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에는요, 세 단계로 구분하십니다. 첫 번째 뭐다? 단점을 그냥 쓴다. 그 다음에 뭐다? 단점에서 발생된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나는 어떻게 보완하고 커버하고 막고 있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커버하고 막고 있는 거 어떻게 커버하고 막고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요, 이 문제점은요 반드시 장점으로 커버가 가능해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단점으로 결정을 잘 못합니다. 의사결정이 조금 늦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제가 결정을 못해서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 발생했죠?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희 장점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희 장점을 사교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교성을 가지고 단점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한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선 제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다 보니 결정을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제가 확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5가지 블럭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블럭으로는요, 나는 장점이 뭐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다? 장점으로 만들어낸 나의 성공 경험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럭은 뭐다? 나의 솔직한 단점 또는 장점의 반대편 친구를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번째 블럭은 뭐다? 이 단점에서부터 비롯된 나의 문제점, 현상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현상을 극복하는
라는 나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단점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요. 성격의 장단점은 어려운 게 어떤 게 성격의 장단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좋은 꿀팁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에 이제 하단 부분에 성격의 장단점으로 쓸 수 있는 것들 단어들 좀 넣어드릴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저희 취업준비 솔루션에서 들어있는 단어들이고요. 또한 한 가지 더 꿀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 문장 구성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채용 포탈들 있죠? 저도 잡코리아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니까요. 거기에 자소서 자동완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탭에 들어가 보시면요. 문장들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조합하면 자소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어색해져요. 물론 그래서 저기 한쪽 구석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걸 베끼라는 게 아니라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별로 도움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격의 장단점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장 구성하기 힘드셨죠? 그거 꼭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이 이렇게 써졌구나 참고해 보시고 성격의 장단점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여러분들 성격의 장단점 완성해낼 수 있겠죠?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격의 장단점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들 여기까지 보고 그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제가 성격의 장단점과 관련해서 TMI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TMI 타임! 자,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더 이 문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격의 장단점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강약점이 있습니다. 장단점과 강약점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성격의 장단점은요, 나의 캐릭터예요. 나의 캐릭터.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강약점은 뭐냐? 강약점은요,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잘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는 회사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환경에서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상대적인 거예요. 성격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장점과 단점, 캐릭터성이다.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거냐 비호감을 주는 거냐 이런 게 관점이고요. 강약점은요,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별개냐?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별개가 아니에요. 왜? 나의 비즈니스적인 강점과 약점은요, 결코 별도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성격에서부터 기인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 성격이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말이 되면 강점이 되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말이 되면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성격이 매우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급한 성격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볼까요? 저는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급한 성격 때문에 놓치는 것들도 가끔 있지만요, 매우 빠른 실행력으로 빠르게 실행을 하고 추진하는 저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이요, 비즈니스 환경에서 남들보다 잘하게 긍정적으로 발휘했다 그럼 강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남들보다 조금 못하게 부정적으로 발휘했다 라고 하면 약점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우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하는 계획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이 나의 강약점으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감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나의 성격의 장단점은 나의 캐릭터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강약점은 뭐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나의 캐릭터성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강점이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발휘되는 역량이 약점이 되는 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회사에서는 강약점만 물어보면 되지 왜 장단점을 물어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회사에 문의를 해봤어요. 문의해보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 단순한 이유였어요. 예전부터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봤는데 바꿀 만한 이유가 없어서 바꾸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답변이죠.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원래의 성향,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뽑기 때문에 저희는 장단점을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강약점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직무중심 채용이 되면서 강약점, 역량의 강약점 많이 물어보잖아요.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캐릭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서 개발된 강점과 약점, 비즈니스 환경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약점을 물어본 게 추세입니다. 근데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봤다. 이건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이잖아요. 고유한 속성을 물어봤다는 게 그 회사의 약간의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 성격의
장단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삼성은 제가 보면 볼수록 인사 담당자 수없이 많이 만나봤지만 대부분 그래요. 신입사원은 뭐 저희가 다 키워서 가르쳐서 알려주어서 일시키면 되죠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즉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원석을 찾아서 우리가 알려주겠다라는 관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회사들 진짜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도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경우, 그리고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입사 후보 물어보고 자소서 안 보는 뭐 그런 회사도 있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성격의 장단점 TMI였는데요. 이것들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지만 알면은 좋겠죠. 알아두면 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응용해서 더욱 풍성한 자소서, 좋은 자소서,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는 자소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물러갈게요. 안녕. 그러면 저희 책은 다 써가나요? 책? 네. 80, 70, 80, 70? 80. 거의 다 됐어. 되기는. 컨셉이 어떻게 돼요? 컨셉? 네. 컨셉은 딱 두 개. 하나는 쉽게, 하나는 빠르게. 요게 포인트더라고. 쉽게 빠르게. 그게 다예요? 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중요해. 왜 그쵸, 중요하냐면 그쵸. 왜 중요하냐면 내가 찾아봤거든. 네. 분석해봤는데 진짜 그 자소책들 보니까 네. 뭐 다 합격하는 무슨 아. 정석 뭐 이런 거 있거든. 네네. 없어 이런 거. 음. 자소는 합격하고 정석이고 뭐 나발이고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얘기했잖아. 빨리 쓰는 게 최고야. 빨리 쓰고 많이 쓰고. 근데 학생들이 보니까 빨리 쓰고 쉽게 쓰고 네. 쓰는 거 자체를 못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내가 그냥 일단 이번 컨셉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도록 딱 템플릿 중식으로 요거만 보면 탁탁탁 팍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하려고 하지. 거기다가 이번 책은 이제 9월 초로 지금 목표하고 있는데 네. 9월 초에 나오면 9월 달이 이제 시즌이잖아. 네. 시즌이어서 한 달 동안 내가 그 라이브로 강의를 해줄 거야. 그 자소서 문항 분석 하시는 자소서 문항 분석뿐만 아니라 9월에 대부분 다 나온단 말이야. 네, 우리나라 네. 100대 기업이 다 나와요. 9월 달에. 9월 달에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주고 그래서 그때 그 책으로 교재를 써가지고 아예 좀 그렇게 하려고. 근데 아직 회수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네네. 일주일에 두세 번? 두세 번? 지금 맨날 한다고 그랬다가 큰일 날 수도 있거든. 그치. 맨날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가지고 7월 달에 맨날 했잖아.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문항 분석할 때 교재로 그 책을 같이 써서 사실 책을 학생들이 구매한다기보다는 내 강의를 구매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한 세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너는 생각보다 자소서를 잘 쓴다. 괜찮지 않냐? 괜찮은데? 생각보다 다들 자소서를 잘 쓰는데 자소서를 못 쓴다라고 너무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쉽고